터키 한가운데 수세기 동안 외부의 침략을 받던 곳이 있습니다.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카파도키아죠. Jesus, magnificent. 독특하게 생긴 마을과 농장 아래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전쟁터가 있습니다. 3000년 전 이교도인 히타이트 제국이 만든 수백 개의 지하 도시는 잔혹한 종교 전쟁과 계속되는 파괴 위협에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함정으로 가득한 터널에서부터 Those are for the spears. They kill the enemy by the head. Oof, and that's not gonna be pretty. 기독교의 은밀한 뿌리까지 This is the first monastery of the world, and it's huge. There are approximately a couple hundred churches around this area. 찬란한 이교도 문화는 미스터리 속으로 사라졌고 카파도키아의 동굴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Let's go up here and take a look. 카파도키아 동굴 곳곳에 It's like a beehive. It's a honeycomb of tunnels that just go in every direction. 고대 전쟁의 진화 과정이 3000년 동안 그대로 지하 동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파도키아의 동굴 도시에서 이교도들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에 쌓인 이 지역은 여러 침략 제국들의 전쟁터였죠. 독특한 마을과 기이한 지형 아래 거대한 지하도시가 존재하고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스터리에 쌓인 이교도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사라진 도시의 땅 터키의 카파도키아입니다. 수백만 년 전 세 번에 걸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지형이 형성됐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부드러운 화산암을 파서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과 비밀교회, 지하 감옥으로 구성된 지하 도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됐고 수세대 동안 마을 사람들은 카파도키아 지하 세계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와 고대 세계가 충돌하면서 과거의 비밀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터키 공화국의 수도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터키의 대부분을 둘러싸는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맹신하는 갖가지 민간요법에서부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UFO 목격담까지 이곳은 항상 은밀한 행위의 온상이었죠. 오늘날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 때문에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된 이곳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지하도시와 요새는 서로 연결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명 국가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비밀 종교가 발생한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럼 지금부터 기이한 풍경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숨겨진 미스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우치사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성체입니다. 지하 터널이 끝없이 연결됐는데 정말 굉장해요.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길 보면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동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동굴을 만들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길 보세요. 이 냄새가 지독해요. 3500년 전 이곳은 이교도 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새 세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위 요소 덕분에 이곳 주민들은 잔인한 부족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It's like a beehive. It's a honeycomb of tunnels that just go in every direction. Wow.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치사라에서는 완벽한 방어가 가능했죠. 그러나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바위선에 터널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수백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곳에 기암괴석이 형성됐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3번의 화산 폭발로 주변 지역은 화산암으로 뒤덮였죠. 첫 번째 화산 폭발로 응외암이 형성됐고 그 후 좀 더 단단한 현무암층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덕분에 밑에 있던 응외암은 침식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고 결국 수백만 년 동안 비바람에 의해 응외암이 침식되기 시작하면서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갖가지 기암괴석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왜 지상에 건물을 짓지 않고 굳이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카파도키아의 잔인한 역사가 그 단서를 줄 것입니다. 카파도키아는 누구나 탐내는 땅이었으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죠. 동쪽으로 중국과 인도, 이집트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리스와 로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카파도키아를 지배하는 제국이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부터 페르시아, 몽골 제국까지 카파도키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이교도들은 침략자들에 비해 수적으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열세였죠. 따라서 그들은 지하에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 화산재가 굳어서 생긴 부드러운 응회암은 지하 동굴을 파기의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카파도키아 사람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은신처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우치사르 같은 거대한 지하도시와 요새가 완성되기에 이르렀죠. 지하도시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1300년대까지 25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마침내 이 지역을 안정시키자 지상에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지하세계는 영원히 잊혀졌죠. 1960년대 지역 주민들은 지하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지하도시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가 존재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00여 개의 지하도시가 발견됐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하도시가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파도키아의 중심 도시인 우르급인데요. 카파도키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자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Elva. Hi, Don. How are Hi, you? good. So this is your hometown, huh? Yes, this is Irgip, one of the main towns of Cappadocia. I can see there's a rock formation right here in town. They're everywhere. This is just the beginning. 20년 넘게 지하세계를 탐험한 엘반보다 이곳의 비밀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반은 지도에도 없는 것으로 안내했죠. 이곳은 카파도키아를 지배한 첫 번째 제국인 강력한 히타이트의 지하 도시였습니다. 히타이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제국으로 기원전 1700년부터 1190년까지 통치했으며 지하 도시에서 살기 시작한 첫 번째 카파도키아인들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히타이트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남긴 고대 문헌을 보면 바다 민족의 침략을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교도의 히타이트 제국은 이곳에서 500년 넘게 번성했지만 12세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히타이트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카파도키아의 지하세계를 탐험해보겠습니다. 엘바는 외부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외부인들에겐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Where are we going here? Well, we're going up there. That's the original entrance of the underground city. Oh, really? So these caves go throughout this entire It face does, of rock? actually, yes. And the villagers say all around, wherever you see this rock formation, there are caves and tunnels. God, cool. So this is the entrance here? This is the entrance here, and this is the original. It's Oh, very really? rare. Mostly the original entrances collapse, you know? Uh-huh. Watch the spider web there.
Yeah. This is not open, I'm telling you. Yes. Oh, but it's a big room in here. Wow, look at this. Look at the bats. Right there. Amazing. 미스터리에 쌓인 히타이트 제국의 보물을 찾기 위해 탐험한 사람들 말고는 이곳의 지하 동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바는 최초에 건설된 지하 도시이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하다고 했죠. 그러나 외부의 침략 위험이 더 커지자 카파도키아인들은 지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다 민족이 침입한 뒤 이곳 주민들은 지상 세계를 포기하고 지하 도시에서 위협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죠. What are these holes over here? They're the wells for water storage. There are two kinds of wells. These are called dry wells. This is where you store the water. Okay, so the water was brought here? Yeah, brought here and stored in here. Just poured right in. Yeah. And there's another system, which is called the wet well. And they grew these waterways and then direct the water inside the underground city and then directly into the well. So it was like a primitive aqueduct system. Yeah. 지하 도시에는 환기 구멍에다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보호막이 필요했죠. 지하 도시에서 방과 방을 연결하는 좁은 터널은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만든 고대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맷돌식으로 문을 만들어서 중요한 방을 방어했습니다. 1톤의 무게가 나가는 맷돌을 입구에 두고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았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죠. 돌을 둥글게 깎았기 때문에 안에선 몇 사람이 쉽게 맷돌을 굴려 문을 여닫을 수 있었지만 바깥에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와도 맷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대인들이 이 터널에서 싸우다 전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맷돌문으로 막혀 있어요. 맷돌문에 의해서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아마 3000년 동안 이렇게 통로를 막고 서 있었을 거예요. 이 구멍을 들여다보면 터널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우린 이미 지하 전쟁터와 히타이트인들이 남긴 선진 기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4000년) 전 히타이트는 강력한 이교도들의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 전 카파도키아에 정착한 그들은 화산암을 파서 요새를 만들고 지하도시에서 침략자들을 막아내며 개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세기 그들은 끝없는 지하도시를 남겨두고 갑자기 사라졌죠. 그 후 서기 1세기 박해를 받아 이곳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은 지하 동굴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이 새로운 종교는 카파도키아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 오즈코나게 지하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었죠. 카파도키아 지하세계 전문가인 엘반에게 또다시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오즈코낙은 카파도키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 튼튼한 입구를 세워두었습니다. This is the entrance. Excellent. Let's go. 입구를 통해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보호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Wow, so this is the carved out stone we're seeing. Yes, and we're at the first floor of this underground city, which was used as a stable. Okay. They were bringing their animals in with them and tying them here. Oh, I see. So they Yeah. actually roped them up You rope them up. and they carved them right out of the rock. Yeah, What is yeah. this? These openings long? These openings are for their eating. Oh, I see. This is their dish. So this is totally functional. There's just a bunch of hay there. And This is everything. where they eat. Oh my God! Look,
So there's a space above. Space above, space below, everywhere. just- Yeah, ventilation. Keeps going on Yes. and on. 우린 지금 여러 층으로 된 동굴 도시의 1층에 있습니다. 1층은 동물들이 차지하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6m 아래에 있는 지하 2층에서 수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고대의 방공호였죠. If they went to all this trouble to build something so far underground and so vast, the threat they were facing must have been enormous. When they were first attacked by the Arabs, they were throwing burning bushes through the shafts. The ventilation Yes, shafts. and people were in the first floors were dying because of the smoke. So they decided to go deeper and wider. They needed more protection every year. As the military threat grew, so did the undergrounds. That's exactly what happened. 이 모든 것은 서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해 지하 터널을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기 303년 로마 제국 전역에 살던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다 살해됐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아랍 군대 역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집 아래에 뚫어놓은 지하 터널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로마군이 지하 터널의 존재를 깨닫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였죠. In the underground cities, you have very narrow and winding, slopey tunnels. Okay. The first reason is air circulation. When you have these slopes, the air circulates much faster and better. So it compresses the air. Compresses the air and directs to all around the underground city. The second purpose is for the enemy. Yeah. You cannot go all together. You and I cannot walk in there together. So this is we a need to protection. go one by one, and we need to bend down. And if we have weapons, we need to put them down Yeah. and like walking like this. Okay. So, So this this is the disarms the reason. enemy. Yes, disarms the enemy. Interesting. That's why. Oh, that's cool. 좁은 터널 덕분에 적군의 공격 시간을 늦출 수 있었고 터널을 모두 통과한 적군들 앞에 더욱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hat are these? Those are for the spears. The spears. Yeah, just in case the enemy gets all the way here. Oh my God. Yeah. So they're oh, I can see all the way up here. Yes. So They kill the enemy by the head. so with the spears. if you've gotten this far in your attack, you're not going to go dead. any farther because they No, got you're got you dead. this way. Wow. Oof, and that's not going to be pretty. 그러나 함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ll right. Even if you were saved from the spears, you can't go any further because of this. The door will be closed in front of you. This door comes into play. 이곳에도 적을 가두는 데 사용되던 맷돌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세기 전 이 동굴을 처음 팠던 히타이트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지하에 갖가지 함정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색다른 전쟁을 선보였죠. 그들이 주로 쓰던 전술 중에 하나는 침략군을 큰 방까지 유인한 뒤 양쪽에 맷돌문을 닫아 침략군이 죽을 때까지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땐 문 바로 앞에 치명적인 장애물을 두었습니다. Defense system in this room, up here. This is a very famous Byzantine system. Pour hot oil over the enemy. So you've managed to get inside this room. Inside, And now somebody's you're up there. killed by the oil. Oh my God. Yes. 기독교인들이 땅속 깊이 피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곳은 침략군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이었죠. 바로 여기서 3,000명의 기독교인들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웠을까요? What are these holes up here? Well, these echo my voice. This is the only underground city where you see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echo in this room is much better than the other rooms, and it's gathered and through this hole up here, carried to the other floors. 방음 시설이 잘 된 극장처럼 이 방은 음파가 울려 퍼지고 한 곳으로 모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래층에서 내리는 지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명령이나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지하도시 전체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적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하도시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지하도시에서 생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 underground city. Right. They need to store food, even if they're not using it, even if they're up there in their houses, they store the food. Okay. And because they need it when they stay here. And it's a very good cold cellar, essentially. Yes, the temperature is perfect in these underground cities. 지하도시의 기온은 항상 일정하게 15도에서 16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식량을 신선하게 보관하기엔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기독교인들은 지하도시가 조금만 오염돼도 순식간에 3,000명의 거대한 무덤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This is chalk. Most of the underground cities had used this system to paint the walls with chalk paint. Most of the places like storages, kitchens, and places where they need hygiene, they had chalk paints on the walls. And this is an underground city where you can see the chalk. 카파도키아의 풍경을 만든 응회암은 잘 벗겨져 떨어져서 응회암 먼지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따라서 이곳에 머물던 주민들은 식량 저장 창고와 양조장, 부엌, 병원의 벽을 분필로 칠했습니다. 응회암 먼지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지하 도시의 규모를 보면 당시 침략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 사람이 하루에 팔 수 있는 공간은 고작해야 가로 세로 2m 정도임을 감안할 때 1.6km에 달하는 2층 깊이의 지하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죠. (4세기경)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교로 인정하자 수세기 동안 지하 도시에서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지하 세계에서 해방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하에 남아 계속 지하 도시를 확장하고 세계인들의 눈을 피해 바로 이곳 괴레메의 기독교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파도키아 동굴 속에 숨겨진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죠. Jeez, it's magnificent. 이 계곡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든 동굴에서부터 고대 로마의 대성당과 맞먹는 세련된 바실리카까지.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교육센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first monastery of the world, and it's huge. There are approximately a couple hundred churches around this area. 이 동굴은 수도원으로 사용됐고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기도를 드렸죠. 성직자들이 외부 세계와 차단된 곳에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4세기의 성 바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성기에 달할 즈음 그는 물질주의에 물든 자신을 보고 경각심을 가졌죠. 그는 이집트의 은둔에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널리 퍼뜨렸고 이곳 카파도키아에서 거대한 수도사들의 은신처인 세계 최초의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지배할 때까지 수도원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 바실은 카파도키아 같은 무역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춘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추방시킴으로써 이교도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이 수도원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와 거주지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지하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1000년 전 괴레메에서 가장 처음 건설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며 뱀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This one is a very good example to the primitive church. Okay. This is a burial place, so watch your step. Don't fall into the grave. Okay.
these are graves here, huh? Yes, these are the graves. Gee. There were bones found inside these graves. Really? And these too, these small ones. yeah, they're children's graves. Oh, wow. 천년 전 바로 이곳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하 동굴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오늘날처럼 1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지하 5m를 파내려 갈 때마다 벽이나 기둥으로 받침대를 세웠고 이 수도원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 중세의 건축 기술 덕분에 세계 최초의 수도원이 1000년이나 넘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카파도키아를 정복하고 우연히 이 지하세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지하 구조물을 보고 건축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고대의 프레스코 벽화가 세계 최초의 지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We have these famous Cappadocian stories painted on the wall. They are from the Bible, of course, but these are local stories. All right. Someone tried to do a fresco, but you can't even see the face, you know, very primitive. 그러나 무덤과 프레스코 벽화는 시작에 불과했죠. 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교회에 훨씬 더 공들여 만든 프레스코 벽화가 있었습니다. Isn't this beautiful? It's gorgeous. 이 교회는 뱀 교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됐지만 프레스코 벽화는 나중에 만들어져 기독교 예술이 얼마나 세련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se are local artists painting these churches, the intermediate ones. But very skilled hand. A very skilled hand, but you really don't see lots of color combination. Reds and blues, basically natural colors. And these churches were normally used to teach Christianity to illiterate people. Okay. 1000년이 넘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의 원리를 교육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중세시대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프레스코 벽화가 성서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처럼 사용됐죠. 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았다면 다음에 가볼 교회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교레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또한 단단한 응회한 벽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7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죠. Wow. Oh, it's really amazing. Yeah, you can see the difference in sophistication, detail, the color, and ceilings are high. How beautiful. Yeah. This is spectacular. So this is the first part of the church from 11th, 12th centuries, and these are the frescoes about the biblical stories. So this is the life of Jesus from his birth to his crucifixion. There's so much detail, so much work involved. 프레스코 벽화는 비잔틴 제국의 교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 벽화를 그렸고 그만큼 기독교에서 카파도키아가 중요한 곳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건축 기술입니다. This is cathedral architecture. Right. I mean the depth and the height, and there are double layers of columns and inner niches and They've gone to the trouble of the details. 이 교회는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의 설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한쪽 끝에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상징하는 반원형 모양이 있고 중앙에 예배당엔 4개의 기둥이 서 있으며 옆으로 2개의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계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모두 손으로 땅을 파서 만든 교회입니다. 버스를 타고 카파도키아에 있는 그레메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 최초의 수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엔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는 교실에서부터 거대한 바실리카, 피로 얼룩진 이교도들의 전쟁터까지 지하 6m 아래에 수백 년 동안 손으로 깎아 만든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히타이트인들과 초기 기독교인, 로마인 그리고 몽골족까지 카파도키아를 통치했고 거대한 지하 도시의 고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있는 모든 집과 상점, 거리에도 사라진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엘바는 6.4km까지 뻗어있는 지하 5층으로 된 지하도시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를 떠나 지하 6m 아래 건설된 1900년 된 지하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카이세리 외곽의 작은 도시인 아히나스의 메흐메트 시장이 비밀에 쌓인 지하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Let's go down. 지하도시로 들어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가 유년 시절을 보낸 집에 지하를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Down here. 건축가의 이름은 미마라 시난입니다. After you. Thank you. Thank you. Wow. So, we are entering into his house here. This is where he lived. They say this is the place when he opened his eyes as a baby, he saw these arches. These arches here? Wow. Yes. So these were actually features of the house. These arch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ose are the influence to his later life. 1489년 이 집에서 태어난 미마라 시나는 오스만 제국 최고의 건축물을 건설한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슐레마니의 모스크로 높이가 52m에 달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스크이며 기둥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둥근 천장 건물이죠. 시나는 유년 시절을 보낸 자신의 집 지하에 사용된 트리플 아치 구조를 이용해서 슐레마니의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간단한 로마 아치를 이용했죠. 위에서 받는 압력은 양옆으로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3개의 아치를 두면 아치가 받칠 수 있는 힘이 3배로 늘어납니다. 기둥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나 왜 여기에 트리플 아치가 처음 사용됐을까요? 이 지하도시는 이 지역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2세기경 로마인들이 처음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까지 팽창했죠. 그들은 지상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 세계 전체에 트리플 아치를 세웠습니다. 덕분에 1900년 후에도 2세기에 건설된 이 벽들은 여전히 팽창을 거듭하는 현대 도시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And we go this way. 그러나 이곳엔 다른 곳과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Oh man, look at these little amazing spaces. I mean, it's like a set piece. 오늘날 이곳은 저장 창고로 쓰고 있지만 500년 전 시난이 살던 시대 이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6km에 달하는 지하 공장이었습니다. I cannot get over how vast this whole underground of this house is. I mean, and this is what kind of room here? They are making iron utensils in this room over here. They melt the iron in that hole. Wow. 이곳에 있는 테라코타 주형은 철로 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됐죠. 그러나 옆방에서 만들던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Now, what is this room? What was this used for? It's a workshop, and it's also interesting because there is a pigeon house inside the workshop. Oh, really? You know why? Why? Because they're making gunpowder out of the pigeon poop. 고대인들은 비둘기의 배설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카파도키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비둘기 배설물에 질산 칼륨이 많아 비료로 사용했죠. 그러나 총기가 발명된 후 그들은 폭발 성분이 강한 비둘기 배설물이 화약을 만드는 데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지금 우린 지하 무기 공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So Sinan lived above this, a whole working complex down Whole working complex. They believe living here and not being an architect is not possible. there. This is a perfect laboratory This was a for a perfect great architect Yeah. to be raised among. Yeah. Amazing.
미마르시난의 완벽한 실험실은 오늘날 매우 귀중한 타임캡슐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공장에서부터 아치형 기둥까지 이 모든 것이 카파도키아에 있는 작은 마을의 지하 6m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 50년 동안 카파도키아에선 200여 개의 지하도시가 발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터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세련된 지하도시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카파도키아 지하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이곳은 서쪽 끝에 있는 가지에미르에 위치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지하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또 다른 세계 위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3주 동안 땅을 팔 기회를 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땅을 파자마자 700년 전 실크로드의 위험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캡슐이 발견됐죠. Wow, there's just new excavation everywhere here. Everywhere, yes, there. I can see all this excavation going on. Hello. 이곳의 발굴 총책임자인 Hi. 고고학자 구진 카라코이를 만났습니다. Merhabalar. So this is the new underground city they found. 실크로드는 고대 세계의 고속도로였으며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전 세계로 수송할 수 있는 생명선이었죠. 놀랍게도 실크로드는 11,200km에 달했고 터키인들은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휴게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곳 가지에미르 지하에 카라반세라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요새처럼 꾸민 고대 세계의 포시즌 호텔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학자들은 이곳이 800년 된 건축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은 14세기에 폐쇄되어 수백 년 동안 먼지와 잔해로 뒤덮였죠. 그러나 3개월 전 발굴돼 이곳은 카파도키아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가 전부 지하세계였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곳의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Off we go. Oh my God, it's a whole world in here. Isn't this beautiful? I'm so surprised to see a place like this. It's gigantic. 그러나 가지에미르 지하에 왜 이렇게 거대한 카라반세라이가 있었을까요? 이 마을은 전략적으로 11,200km까지 뻗어가는 실크로드 위에 있었고 낙타가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30km마다 이런 카라반세라이가 있었죠. 800년 전 이곳은 매우 번창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이 거대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들을 위한 마구간과 물품 보관실, 침실, 목욕탕, 포도주 양조장, 그리고 가운데엔 음식이 제공되는 대규모 식당과 업무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곳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죠. 이런 카라반세라이는 면적이 4,600제곱미터에 달했으며 실제로 이런 곳이 없었더라면 먼 거리 여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곳에 묵었죠. What is this here? That's the cork. So this kept the wine safe. Yeah, that's the cork. How beautiful. 호텔 주인이 제공하는 최고급 서비스는 바깥 세계를 잊을 수 있는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실제로 13세기 이 지역은 매우 위험했고 당시 이 고급 호텔은 교전지대 한가운데 있었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이미 지하세계로 피난을 떠났고 실크로드를 여행하던 여행객들도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에 의해 동로마 제국은 매우 쇠약해졌고 이 지역을 침입한 이슬람 터키 부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으며 잔인한 몽골족의 침략 위험까지 있었죠.
또한 대상들의 값비싼 낙타와 물건들을 노리는 도둑대들이 주변에 들끓었습니다. Wow, Don, look at this. Yeah. This is not like the tunnels we've been to. No, not at all. It's huge, for one thing. I mean, literally, the tunnels are big. 이 터널의 높이는 3m로 지하 터널 중에서 가장 큽니다. 당시 실크로드를 이동하는 아시아 낙타의 키가 2m를 훨씬 넘었고 체중이 680kg에 달했기 때문이죠. Oh, I see. It splits off in two Yeah, here. the camels, the animals were taken out this way, the slope. The big wide tunnel here.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다니는 부자 상인들이었으며 이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곳에 묵었죠. Oh, and they've 그들이 짐을 마당에 풀고 낙타를 묶어두면 카라반세라이에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당시 낙타는 매우 귀중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유능한 수의사들과 마국간 관리인들이 항상 대기 중이었죠. So this entire room is filled with camels. I guess so. I guess so. Oh, well, this looks like a bone. God, that's a It's an ancient camel jaw. And a top. Yeah. That's a little gruesome, isn't it? From the 13th century. Yeah, most probably. I'm going to leave it right there. 실제로 카파도키아에서 낙타의 뼈가 발굴된 것은 이곳뿐입니다. 단지 3개월 발굴 작업을 벌였을 뿐이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미 보기 드문 고대 세계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굴한 것은 이곳 가제미르 아래에 묻힌 카라반세라의 극히 일부분이죠.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벌인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발견될지는 모릅니다. 고대의 타임캡슐처럼 지하도시는 신석기 시대의 거친 환경에서부터 중세 암흑의 잔인한 전쟁까지 미스터리에 쌓인 카파도키아의 어두운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은 또다시 고대의 동굴을 호화로운 호텔과 주거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내부 수리를 하는 동안 또 어떤 카파도키아의 과거 모습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